안녕하세요 여러분, 퀵 질테프 공식 모의고사의 곽지영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문법 공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배우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7번부터 12번까지 총 6개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법 포인트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씩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단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제 수업을 끝까지 쫓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나중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문법 문제를 풀 때 선생님, 문제를 보고서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났는데요. 근데 선생님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보니까 그때 해요. 왜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반복이 부족하다라는 걸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계속 봐야지만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해당 문법 포인트를 떠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포인트를 계속 반복해서 노출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나 저거 아는 건데 됐어, 넘겨,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 풀 때 생각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7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7번을 보죠. 7번, 항상 그렇듯 보기를 먼저 봐서 출제 포인트가 뭔지 먼저 확인합니다. A부터 D까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Does not miss. 그리고 B를 보니까 would not miss. 네, 여러분, 제 표정의 변화 혹시 보셨어요? would not miss를 보자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막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뭔가 하고 생각나는 포인트가 있어야 해요.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고요? 이따 얘기할게. 잠깐만요. 그리고 had not been missing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그리고 뒷부분을 보니까 would not have missed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A부터 D까지 보니까 일단 나는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야라는 게 나 B까지만 볼 거야. C 보여도 보지 말자. 막 이런 게 아니죠. B를 봐도 B에서 D까지 쓱 하고 시야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B를 딱 봤는데 D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생각난다? 가정법이 생각이 납니다. 가정법이. 네,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게 맞아요. 이렇게 would에다가 단순 동사 원형, 그리고 would에다가 have 플러스 pp 이렇게 두 개를 줬다라는 거는 가정법의 시제를 그대들에게 출제 포인트로 드리겠소. 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으로 여러분에게 가정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조동사가 가정법일 때는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렇게 4개의 조동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출제가 되는 GTF의 출제자들은 어떤 조동사를 제일 좋아하냐면 would를 제일 좋아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would를 제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could 이러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정법은 시제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would의 동사 원형, would의 have plus pp 이 구조가 보기 4개 중에 2개로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판단해라. 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would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주절이니까요. 주절의 시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종속절의 시제를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if절의 시제를 봐주면 돼요. if절의. 그러면 if절을 한번 볼게요. 자, if절을 한번 보니까 빈칸 문장이잖아요. if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뭘 주고 있죠? had 플러스 pp를 줬어요. BAM! 끝났어요. had 플러스 pp를 줬다라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고, 주절은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플러스 pp가 되는 겁니다. 정답 뭐다? 정답 D라는 걸 알 수 있죠. 와, 네, 좋은데요, 그죠? 느낌 좋아요. 기뻐요, 기뻐.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 8번 볼까요? 자, 8번에 딱 봤는데 보기를 볼게요. 자, 보기를 보니까 having run 이렇게 있고 to have run 있고 running이 있고 to run이 있다. 아하, 보이죠? 네, 자, 여러분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투부정사가 맞을까 아니면은 동명사가 맞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블랭크로 처리가 되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목적어 자리라는 거예요. 저 지금 위에 블랭크 봤을까요? Nope. 그냥 A부터 D까지 보기만 해보고도 앞에 타동사 있겠다. 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맞냐? 동명사가 맞냐? 이거를 묻는 거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 요 조합이잖아요. 이러한 조합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조합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얘가 또 구성이 돼 있냐면 하나는 단순 running, A, having run, 완료. 투부정사 단순 to run, 투부정사 완료, to have run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근데 GTF에서는요. 단순하고 완료 두 개 다를 제시하는데 단순히 정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뭐를 파악해야 된다? 동사를 빨리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를 한번 보죠. 뭐예요? forbid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forbid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금하다, 금지하다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만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마인드셋을 이렇게 가지셔야 해요. 투부정사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 품사는 명사다. 하지만 동작이다. 동작이에요. 금하다. 뭐 하는 걸 금하는 건가? 뛰는 것을 금지시킨다잖아요. 뛰다. 제가 지금 촬영 중이어서 그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뛸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보셨죠? 뛰다 이렇게 팔을 막 허적허적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적어가 투부정사고 동명사로 제시가 되면 동작이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작이면 그 동작을 언제 하는 거야?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작은 어떤 동작을 했어? 언제 그 동작을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니? 그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투부정사로 제시가 되면 이제 미래의 동작이라는 거고 동명사로 제시가 되면 과거의 동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외우셔야 되는데 결국은 특정 동사 뒤에 투부정사다. 특정 동사 뒤에 동명사가 온다라는 걸 외우고자 할 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뜻을 이해한다면 왜 특정 동사에 하필이면 투부정사가 오는지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동사 하나만 제가 써요. hope이라는 동상을 썼어요. 희망하다죠? 네. 그러면 나 앞으로 뭐뭐뭐 하기를 희망해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뭐뭐뭐 하기를 희망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hope 뒤에는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명사가 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미래의 동작이야 라고 말하는 투부정사가 오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투부정사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제 한번 외워볼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부담감이 엄청나게 덜어져요. 너무 좋죠? 자, 그러면 forbid 한번 봐요. forbid, 금하다, 금지하다죠? 좋아요. 자, 그럼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상대방이 그 동작을 했어야 해요? 안 했어야 돼? 그치. 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했어. 그거 보고 아이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이 된 동작이어야 한다. 그래서 동명사가 오는 거고 정답은 C. 왜 having run은 아닐까요? GTF에서 완료가 아닌 단순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C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금 누적이 되면은 그때 완료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자, 9번. 이 옵션을 먼저 봐야죠. 자, 어떤 choices가 주어졌을까? A를 보니까 who was with me 이렇게 제시가 되고 B를 보니 which was with me 제 강세를 잡아내요. What was with me 그리고 that he was with me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보기를 보고 뭐라는 게 클릭이 되어야 된다? 관계사를 묻고 있구나 라는 게 바로 클릭이 되어야 합니다. 자, 관계사는요. 형용사 절의 접속사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형용사가 관계사 절이 이렇게 뒤에 붙어서 요렇게 얘가요. 얘를 이런 식으로 꾸며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who가 있고 which가 있고 what이 있고 that이 있어요. 이거 보자마자 저는 C를 없앱니다. 헉, 왜요? 이거 보지도 않고? 네, 보지도 않고. 왜요, 쌤? 쌤, 관이 이만큼 나온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관계사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선행사가 항상 제시가 된다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가 형용사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는 what이 올 수가 없어요. what은 관계 대명사가 맞긴 하지만 명사절의 접속사여서 선행사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여서 이거 자체가 명사 덩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명사라면 뭐예요? apple, student, table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붙어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껴요. 자, 그러면 who, which, that 이렇게 제시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기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보기 자체에 오류가 있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로 나오게 되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거나 아니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어야 한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려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지금 이렇게 얘가 주어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띡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뭐 샬라샬라가 펼쳐져야 될 거고 만약에 목적격으로 제시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뭐 which가 목적격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which 그리고 이제 주어가 올 거고 그리고 동사 이러한 어순을 가지게 되는데 이 동사가 타동으로 목적어를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동의 어순을 가져야 해요. 그죠? 자, 어쨌든 주격 관계 대명사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하지 못한 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완전하지 못한 절이 오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왔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봐봐요. 그러면 보기 자체에 오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를 딱 봤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보면 오류가 없는 절이에요. who가 주어고 was가 동사고 who was with me 뒤에 전치사구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B도 한번 봐요. which was with me 이 A하고 B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선행사가 사람이다, 선행사가 사물이다 그 차이만 있고 문장 구조 같은 경우는 which 되어도 불완전한 절을 가져서 어떤 문장 구조에는 어순에는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근데 D를 보니까 여러분 he 주어죠? was 동사 전치사구 뭐요? 완전한 절을 줬어요. 아니 대띠 완전한 절을 줬어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원하고 있는 건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뭘 이렇게 보기 자체에 오류가 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딱 남겨지게 되죠. 뭘 이제 우리 뭐만 해결하면 돼요?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시선은 빈칸 바로 앞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빈칸 바로 앞을 보니까 짜잔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네. The man 사람이에요. 우와 여기서 뭐 환호성이 팡팡팡 터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막 불꽃 튀고. 네, 정답 뭐예요? A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야 한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혼자인데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설명은 잘 쫓아오셨죠? 저랑 계속 반복할게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A부터 D까지 4개의 옵션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will be selling, had been selling, would have sold가 있고, 그리고 is selling.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됐어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거 우리에게 뭘 묻고 있는 거죠? 봤을 때 would가 딱 하나만 제시가 되고 있고 어떤 다른 특색은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시제네요, 시제. 그쵸? 가정법일 때는 would의 조합이 2개가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제시가 돼 있어서 시제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한번 빈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을 볼까요? 시제라고 한다면 빈칸 문장 자체에 주로 시간 부사구가 제시가 돼요. 시간 부사구가 제시가 빡 하고 돼서 정답은 얘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한번 찾아보죠. A lot of people were saddened by her decision. 이게 빈칸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읽은 김에 해석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were saddened, 슬퍼졌습니다. 그녀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다음 문장 She blank books in our area for over 15 years. 이렇게 얘기해요. 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찾아냈어요? 응? She blank books, 책을 미래 진행, 뭐 사고 있을 거야 인 건지 아니면은 과거 완료 진행인 건지 과거 완료 진행이라면 이걸 제가 이제 시간으로 여러분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짜잔, 과거의 특정한 시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계속 진행된 거야. 자,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B가.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이제 주절이 되는 거고 D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런데 빈칸 문장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막 화면을 막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for이에요, for. 동안. for도 그렇고 since도 그렇고 already, yet 이런 것들은 완료가 와야 됩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결정적 단서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완료가 되는 게 뭐밖에 없죠? B밖에 없네.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She had been selling books in our area for over 15 years.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이때 동안 우리 동네에서 지난 15년간 계속 책을 판매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문맥을 한번 좀 잡아서 보여드려 볼게요. 무슨 말인지. Janet, 문제 푸는 데는 괜찮잖아요. 그쵸? 네, 해석 들어가요, 여러분. Janet finally closed her small bookstore due to declining sales and growing competition from online booksellers. 제넷은 결국 마침내 그녀의 작은 서점을 닫게 되었습니다. Due to 무엇 때문이죠? 네, 제가 여기다가 좀 밑줄을 그어요, 여러분. 자,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시면서 쫓아오세요. 무엇 때문이죠? Declining sales, 감소하는 판매량과 and growing competition from online booksellers. 온라인 서점에 계속 성장하는 계속 가열이 되고 있는 경쟁으로 인해 그녀는 그녀의 서점을 닫게 되었습니다. A lot of people were saddened.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게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슬펐습니다. 그녀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그녀가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ere에다가 제가 밑줄을 그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요. 이 특정 시점에 그녀가 가게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러면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문을 닫은 그 시점까지 15년 동안 꾸준하게 책을 팔았던 그녀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녀가 문을 닫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졌던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과거 완료라는 것도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앞에 부분을 굳이 보지 않고도 어떻습니까? 우선 빈칸을 통해서 단서 포착하여 정답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존재하는 평균 2개에서 뭐 하나의 문장들은 이 블랭크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알겠죠? 그래도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제 우리 11번 한번 살펴볼게요. Despite, 전치사, because of, aside from, otherwise 이렇게 4개가 제시가 되는데 각기 뜻이 다 다르죠? 결국 뭘 해라? 연결사가 나오게 되면 해석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이 불가피합니다. 자, 빈칸을 한번 보니까요. 여기에 들어가네요. 전치사구를 지금 묻고 있는 거네요. 근데 한번 봐요. 이게 this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발견해도 모시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this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거 뭐 다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약하시잖아요. 근데 저랑 이거 열심히 연습하면 독해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니 꾸준하게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Scientists have confirmed that 과학자들은 데디아를 확인해 줬다. 자, 데디아란 that working long hours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그것도 매일 can eventually cause stress, fatigue and heart problems.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와 피로감 그리고 심장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쵸. 이러한 사실에도 이러한 발견에도 모시기. 자, 뒤를 볼게요. Many people are putting in long hours at work.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Just to make ends meet.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으아! 그렇군요. 우리 얘기 아닌가? 네, 자, 뭐예요?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가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이 4개 중에 무엇인가? 정답은 A예요. 네. 자, 이렇게 연결사나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 전체나 또는 이 빈칸 문장 전체를 꼼꼼하게 해석을 해서 맥락을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좀 다 보게끔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근데 하나 표현을 우리 짚고 좀 갈게요. 제가 make ends meet 이거를 아까 어떻게 해석을 하던가요? make ends meet 이거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으로 3개의 단어를 한꺼번에 외워주셔야 돼요. 예를 볼 때 뭐 만들다, ends 끝, meet 만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뭐라 그랬죠? 수지타산을 맞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make ends meet라는 거는 수지타산을 맞추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 있잖아요. 그 숫자를 맞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생계를 유지하다, 수지타산을 맞추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죠. 오늘날에는. 그죠? 네. 그래서 make ends meet. 그래서 ends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끝부분이 되는 거고 make ends meet. 수지타산을 맞추다. 꼭 기억을 해 줄게요.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11번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A부터 D까지 쪼르르륵 하고 한번 보니까 이거 시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독 원형이 눈에 들어오네요. 네, 우선은 시제인가? 내가 생각한 혹시 걔인가? 라고 염두를 하면서 짜잔 빈칸을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보니까 뭐가 눈에 빡 하고 들어오냐면 demand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더니 대신 빡 주어지게 돼요. 주어 더하기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 주요 명제의 동사가 나오게 되면 that 더하기 주어 더하기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 주요 명제의 동사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동사 원형이 정답으로 선택이 됩니다. 주요 명제의 동사에는 주장하다, 요구하다, demand, 그리고 주요 명령하다, 제안하다의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가 나오게 되면요. 여기는 원형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정답 C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저하고요. 12번까지 한번 포인트를 쭉 정리해 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배웠던 내용도 있고
또 새로 보게 되는 내용도 있네요. 정말 유익하죠? 자, 이렇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I'll see you next time. Bye!